요즘 걷다 보면 다리가 뻐근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분들 많으시죠? 운동 부족인가? 요즘 살이 쪄서 그런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전에 다리가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 바로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 동맥과 다시 혈액을 돌려보내는 정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초 동맥 질환은 심장에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이 막히면 다리 근육은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통증이나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단순히 피로로 넘기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에 다리가 보내는 조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걷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지만 쉬면 다시 피가 조금 통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리가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게 변합니다. 혈류가 줄면 온도가 떨어지고 피부 색깔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이나 발등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피가 충분히 가지 않으면 새살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발에 털이 빠지거나 손톱이 두꺼워지고 변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줄면 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건 혈관뿐 아니라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밤에 누워있을 때 다리가 쥐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새벽에 종아리가 자주 당기면 혈액순환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초혈관 질환은 왜 생길까요?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축상경화증, 즉 혈관 속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피의 통로를 좁혀버리죠.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생길까요? 첫째,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기름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셋째, 고지혈증과 비만입니다. 혈액 속 지방이 많으면 혈관이 쉽게 막히고 비만은 혈류의 압력을 높여서 혈관 노화를 촉진합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다리를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관이 점점 굳어버립니다. 특히 50대 이후 흡연, 당뇨, 고혈압 중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말초혈관 질환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할까요? 말초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방치하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 피부 조직이 죽거나 심하면 다리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말초혈관 질환이 있다는 건 몸의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다리 혈관이 막히면 심장 혈관도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 환자의 40% 이상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발목 상한 혈압비 검사입니다. 양쪽 팔과 발목의 혈압을 재서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정상은 1.0 이상인데 0.9 이하라면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플러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통증이 거의 없고 빠릅니다. 세 번째, CT 혈관 조영술입니다. 정확한 위치와 막힌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나고 결과도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과 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금연. 말초혈관 질환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흡연을 멈추면 그 즉시 혈류가 개선되고 혈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혈관을 열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혈류가 개선되고 막힌 부위를 대신할 새로운 혈관이 생겨납니다. 이걸 측부순환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 식습관 개선.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포화지방, 튀김, 가공육은 줄이고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처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체중과 혈당, 혈압 관리. 비만, 고혈압, 당뇨는 혈관의 3대 적입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혈류가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건강 점검 습관. 매일 자기 전 발의 색, 온도, 상처 유무를 살펴보세요. 작은 상처라도 아물지 않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검사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말초혈관 질환 검사를 꼭 권합니다. 50세 이상이며 흡연 경험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 하나 이상 있다. 평소에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시리다. 발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가족 중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혈관 건강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루틴을 알아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발목 돌리기. 하루에 최소 6,000보 이상 걷기. 장시간 앉아있을 땐 1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 10분 정도 종아리 마사지하기. 이런 간단한 루틴들이 다리 혈류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자주 듣는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다리 아픈 건 근육통이지 혈관 문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통은 대부분 운동 후 생기고 쉬면 바로 좋아집니다. 반면 말초혈관 질환은 쉬어야만 낫고 걸으면 다시 통증이 반복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수족냉증이 있으니까 혈관이 막힌 거죠? 이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수족냉증은 주로 혈관 수축 반응, 즉 기능적인 문제고 말초혈관 질환은 혈관 자체의 구조적인 막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 통증이나 저림, 냉감은 그저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 조기검진을 받아보세요. 조기 진단은 단순히 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심장과 뇌혈관까지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